여러분, 혹시 요즘 자주 어지럽거나 쉽게 피곤해지시나요? 또는 이유 없이 몸이 무겁고 기운이 빠지는 느낌을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요? 이런 증상이 단순히 피곤해서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각하셨다면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합니다. 사실 우리 몸에 소금이 부족할 때도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단순히 음식의 맛을 내기 위한 양념이 아닙니다. 소금은 우리 몸의 필수 전해질로 신경신호 전달, 근육 수축, 체액 균형 등 중요한 기능을 수행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기 시작하며 이를 무시하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건강빔 일상자입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정보가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 분들과 함께 공유해 주시고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원하신다면 알림 설정도 잊지 말아주세요. 소금은 우리 몸의 필수적인 영양소이면서도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너무 적게 섭취하면 체내 전해질 불균형을 유발하고 너무 많이 섭취하면 고혈압 등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무엇일까요? 소금 섭취를 어떻게 조절해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는 소금 부족의 증상, 소금이 우리 몸에서 하는 역할, 그리고 적절한 소금 섭취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는 유익한 정보를 얻어 가실 수 있을 겁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어떤 증상이 나타날까요?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면서 경고합니다. 이러한 신호를 무시하지 말고 소금 부족으로 나타날 수 있는 주요 증상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소금이 부족할 때 나타나는 증상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한 증상은 피로감입니다. 이는 소금이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고 신경과 근육 기능을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에너지 생산이 원활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만성 피로를 느끼게 됩니다. 또한 어지러움과 저혈압도 소금 부족의 대표적인 증상입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혈액 내 전해질 불균형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혈압이 떨어져 저혈압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저혈압은 피로, 현기증, 두통을 유발하며 심한 경우 기립성 저혈압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이란 갑자기 일어설 때 발생하는 현기증을 말하며 이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합니다. 소금은 근육 수축과 이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소금이 부족할 경우 신경과 근육 사이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게 되어 근육이 경직되거나 경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는 격렬한 운동을 하거나 땀을 많이 흘린 후 자주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또한 소화 기능이 저하되고 소화 불량과 식욕 저하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소금은 소화액 분비를 촉진하고 위장 운동을 도와 소화 기능을 정상화합니다. 하지만 소금이 부족하면 소화 과정이 느려지고 위액 분비가 저하되어 소화 불량을 겪을 수 있습니다. 복부 팽만감, 메스꺼움, 변비 등이 소금 부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으며 소화 불량은 식욕 저하로 이어져 영양 섭취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소금이 부족하면 신체적인 증상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울감, 혼란, 심한 경우 의식 혼탁까지 유발될 수 있는데 이는 소금 부족으로 인해 뇌의 전해질 균형이 깨져 신경 전달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저나트륨 혈증은 신경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혼란, 집중력 저하, 심각한 경우 발작이나 혼수 상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소금이 부족할 때 우리 몸은 다양한 신호를 보내며 이를 무시하면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과도한 땀 배출로 인해 나트륨이 손실될 때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소금이 적절하게 보충되지 않으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위의 증상들이 더욱 악화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적절히 섭취하는 것은 이러한 증상들을 예방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세계보건기구는 하루 나트륨 섭취 권장량을 2000mg 이하로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소금으로 약 5g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식단에서는 가공식품을 통해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트륨 섭취량을 조절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가공식품, 즉 패스트푸드나 스낵류에는 다량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어 무심코 과도한 나트륨을 섭취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금을 너무 적게 섭취하면 앞서 말한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건강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할 수 있을까요?
첫째, 음식을 조리할 때 소금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식을 짜게 먹는 습관을 줄이고 허브나 향신료 등을 활용해 맛을 내는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이는 소금을 적게 사용하면서도 맛을 유지할 수 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가공식품을 피하고 신선한 자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공식품은 많은 양의 나트륨을 포함하고 있어 이를 대체할 신선한 채소, 과일, 고기 등을 섭취함으로써 자연적으로 나트륨 섭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수분 섭취에도 신경을 써야 합니다. 지나친 수분 섭취는 체내 나트륨 농도를 희석시켜 전해질 균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는 스포츠 음료 등을 통해 전해질을 보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적절한 양의 소금을 섭취함으로써 체내 전해질 균형을 유지하고 다양한 건강 문제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소금의 주요 기능은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째, 체내 수분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입니다. 소금은 나트륨과 염소 이온을 통해 세포 내외의 수분을 조절합니다. 나트륨은 신체의 모든 세포에서 수분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를 통해 혈액의 농도를 유지하고 탈수를 방지합니다. 체내 수분이 부족하거나 과다한 경우 소금의 균형이 필요합니다. 특히 운동 중 땀으로 인해 나트륨이 많이 소실되면 소금이 부족하게 되어 체액이 부족해지며 탈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둘째, 신경신호 전달 기능입니다. 신경세포 간 전기적 신호 전달은 나트륨 이온의 역할로 이루어집니다. 나트륨이 세포막을 통과하면서 신경세포 간의 전기적 신호가 전달되며 이는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만약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신경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게 됩니다. 그 결과 신경계 질환이나 신경전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로 피로감과 혼란, 무기력증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근육 수축과 이완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소금은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이온이 근육 내에서 이동하면서 근육의 수축과 이완이 발생하게 됩니다. 나트륨이 부족할 경우 신경과 근육 간의 신호 전달이 원활하지 않아 근육 경련이나 경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운동 후에 소금이 부족하면 근육 경련이 자주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체 회복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적절한 나트륨 보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근육 기능이 저하되고 운동 후 회복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넷째, 혈압을 조절하는 기능입니다. 나트륨은 혈액 내 수분량을 조절하여 혈압을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나트륨 농도가 높아지면 혈액량이 증가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이 높아져 혈압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나트륨이 부족하면 혈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낮아지고 저혈압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나트륨 농도가 급격히 낮아질 경우 어지러움이나 현기증을 동반한 저혈압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소금이 적정량 섭취되지 않으면 혈압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금은 우리 몸의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하며 이를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언제 어떻게 섭취해야 할까요? 먼저 운동 후나 더운 날씨에 땀을 많이 흘렸다면 소금을 반드시 보충해 주셔야 합니다. 땀을 통해 체내 나트륨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이를 보충하지 않으면 탈수, 근육 경련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스포츠 음료나 약간의 소금물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운동 중 나트륨이 부족하면 신경계와 근육의 기능이 저하되어 피로감과 어지러움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고강도의 운동 후에는 나트륨이 많이 소실되기 때문에 소금 보충이 필수적입니다. 일반적으로 평소에 가공식품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추가적인 소금 섭취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공식품에는 이미 다량의 소금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선한 식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 식단에 약간의 소금을 더해 하루 권장량을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금을 건강하게 섭취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짜지 않게 조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금을 대신할 수 있는 허브나 향신료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이렇게 하면 과도한 소금 섭취를 줄이면서도 음식의 풍미를 더할 수 있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첫째, 고혈압이 가장 흔한 문제입니다. 소금 속 나트륨은 혈액 내 수분량을 증가시켜 혈액량이 늘어나고 혈관에 가해지는 압력도 상승하게 됩니다. 이로 인해 고혈압이 발생할 수 있으며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혈관계의 부담이 가중됩니다. 혈관벽이 두꺼워지고 염증이 발생하며 장기적으로 심장과 혈관에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은 심장마비와 뇌졸중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둘째, 심장병과 뇌졸중의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로 인해 혈압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 심장과 혈관에 손상이 쌓이면서 심장마비, 뇌졸중 같은 치명적인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이 많이 축적되면 혈관이 수축하고 혈류가 원활하지 않게 되는데 이는 심장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키게 됩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가족력이 있거나 고령인 경우 소금 섭취를 줄이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신장 기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신장은 체내 여분의 나트륨을 배출하기 위해 더 많은 일을 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신장은 이 과도한 부담을 견디지 못하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으며 이는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심부전은 신장이 제대로 기능하지 않아 노폐물 배출이 원활하지 못해 체내 톡소가 쌓이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고염식이 지속되면 신장의 만성적인 손상을 초래하게 됩니다. 넷째,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소금이 과다하게 섭취되면 신장에서 나트륨과 함께 칼슘이 배출되기 때문에 골밀도가 낮아지고 뼈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나트륨 섭취가 많을수록 뼈에서 빠져나가는 칼슘의 양이 늘어나게 되어 장기적으로는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 발병 가능성이 커집니다. 특히 여성이나 노인층은 골다공증에 더욱 취약하므로 나트륨 섭취를 제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위암 발병 위험이 증가합니다. 과도한 소금 섭취는 위 점막을 손상시키고 점막에 염증이 발생하면서 위암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소금이 위 점막을 자극해 위산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는 위 점막을 약화시켜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과 같은 발암 물질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을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고염식을 유지할 경우 위암의 발병률이 높아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소금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고혈압, 심장병, 신장 손상, 골다공증, 위암 등 다양한 질환의 위험이 높아집니다. 이러한 질환들은 장기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소금 섭취를 적정량으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금이 우리 몸에서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그리고 소금이 부족하거나 과도하게 섭취되었을 때 나타나는 건강 문제들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소금은 신경신호 전달, 근육 기능, 체액 균형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양을 섭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과다 섭취는 고혈압, 심혈관 질환, 신장 손상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고 반대로 부족하면 전해질 불균형으로 인해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건강을 위해 소금을 적정량 섭취하고 가공식품을 줄이며 신선한 식품으로 균형 잡힌 식단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제작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혹시 소금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거나 다른 주제로 영상을 보고 싶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의견을 반영해 더욱 유익한 영상을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건강한 하루 되세요.